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입니다. 2024년 9월 7일 토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국왕이 신임 총리 패통탄 치나왓과 새 내각의 임무 수행에 대한 격려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새 내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했으며 국왕은 내각이 맡은 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내각은 41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패통탄 총리와 새 내각이 정부 청사에서 첫 단체 사진을 촬영한 후 특별 내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공동정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9월 12일과 13일에 있을 의회 정책 발표 준비를 위한 것으로 농업과 사회개발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 총리실 장관이자 루암타이상 찻당의 하원 의원인 타나콘 왕분 콩차나가 새 정부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정책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나코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예산 관리가 필수적이며 엄격한 감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특별 내각회의에서 프롬민 르트수리아댓을 신임 총리 비서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는 패통탄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프롬민은 바로 공식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광체육부 장관 서라웡 티엔텅이 오늘 인터뷰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고문직 임명 문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푸아타이당은 모든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인민권력당이 정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푸아타이당이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태국을 방문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패통탄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탁신과의 우정을 강조하며 곧 인도네시아에서 그를 맞이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의 할랄 제품 수출이 2025년까지 세계 상위 5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할랄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태국 정부는 할랄 인증과 관련된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아 태국 할랄 제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수 대출 프로그램과 할랄 산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 산업단지청이 지난 10개월간 산업단지 판매 임대 실적이 6,175라이로 목표치인 3,000라이를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산업 등이었으며 태국 정부는 산업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태국의 30바트 건강보험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적자 상태에 있으며 특히 입원 환자 치료 비용이 부족하여 지급액이 8,350바트에서 7,000바트로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이 두 차례 적자를 기록했고 23년도 적자액은 61억 바트를 넘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보 타일랜드가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함께 생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시장 변화로 인한 조치이며 당초 2030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는 목표에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가 미래라는 믿음을 유지하며 2030년까지 90% 이상의 생산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울 계획입니다. 볼보는 유연한 접근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남부경제특구 법안을 통해 랜드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조 바트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태국을 해상 물류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금 혜택, 장기 체류, 토지 소유권 제공 등이며 2025년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고속도로, 항만 인프라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1단계 완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카오야이 국립공원과 한국의 지리산 국립공원이 자매 결연을 맺어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 관리 경험과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직원 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환경 보전 및 생태 관광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두 국립공원은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국 방제당국이 9월 8일부터 중부 10개 주와 방콕에서 짜오프라야강 수위 상승에 대비해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짜오프라야 댐 방류량이 증가하며 저지대 주민들은 물품을 높은 곳으로 옮기고 홍수 대비책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들도 제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홍손 바위에서 실종된 28세 벨기에 여성 관광객이 후아이 메엔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9월 6일 자연 탐방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후 실종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을 벌인 끝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시신은 부검을 위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치앙마이 메아이 지역에서 군과 마약 밀매 조직 간 총격전이 발생해 조직원 6명이 사망하고 130만 정의 야바가 압수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밀수 조직이 국경을 넘어 마약을 운반하던 중 교전이 벌어졌으며 총격전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 일부는 국경 너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9월 7일 토요일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